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김재훈입니다. 지난 11월에도 제가 그 디지털 전환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고 이번에 또 주제를 주셔가지고 제가 마침 제가 올해 그러니까 한 달 전이죠. 2달 전이니까 독일 피보 전시회를 갔다 와가지고 그래서 저한테 이런 좋은 주제로 또 발표를 또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피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실 사업을 시작한 지가 2001년도에 제가 사업을 처음 시작을 했었는데요. 2001년도, 2년도에 제가 처음 이제 피보를 갔었습니다. 가가지고 참여도 하고 참관도 하고 그래서 거의 지금 따지면 한 20년 전부터 이렇게 좀 매년은 아니지만 2년이나 2, 3년에 한 번씩 갔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좀 특별했죠.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한 2번 정도 2021년, 20년, 21년은 취소되고 이제 서서히 이제 좀 이제 다시 활성화가 되는 그런 시점에서 또 트렌드가 좀 많이 바뀌었잖아요. 코로나로 사실 이 기술 환경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차원에서 이번에는 제가 가서 느낀 점이 좀 그동안하고 좀 많이 색달랐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피보 이거 발표 준비하면서 역사도 좀 찾아보고 해서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전시한 내용을 제가 정리를 한 거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글로벌 전시회라 하면은 스포츠 쪽 그런다 그러면요 대표적으로 이 세 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독일의 메디카 전시회가 있고 그리고 e스포 이것도 e스포 전시회가 있고 미국에는 얼사가 있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2001년도부터 해외 전시회를 많이 나갔었는데 9.11 테러 생기면서 미국 전시회가 많이 위축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랍이라든지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게 상당히 제한적으로 됐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기억하시는 분, 요즘은 세스가 뭐 대단하지만 옛날에는 세스 전에는 컴덱스폴이라고 그런 전시회가 아주 대단한 전시회가 있었습니다. 그런 전시회도 이제 서로 잘 안 돼가지고 종료가 됐는데 그 이후로 독일 특히 독일의 이제 전시회가 글로벌한 전시회가 많거든요. 규모도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여기 메디카 같은 경우에는 의료기기, 헬스기기 쪽에 이제 전시회지만은 사실 우리 스포츠 쪽에 건강하고 관련된 쪽 장비라든지 이런 거는 제일 많이 나옵니다. 거의 한 2개간 정도가 집중적으로 이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메디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e스포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미넨 e스포 미넨 12월 항상 12월에 합니다. 12월에 하는데 e스포 같은 경우에는 독특한 게 용품 중심입니다. 그리고 옷이라든지 패션이라든지 웨어러블 디바이스라든지 그런 이제 용품 쪽에 좀 첨단 쪽이나 아니면 스포츠 관련된 장비, 용품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전시.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아시아 전시회인데요. 그 중에서 이제 타이스포가 있습니다. 타이스포는 대만 전시회인데요. 차이나 스포츠 쇼가 있기 전까지는 타이스포가 아시아에서는 그래도 스포츠 전시회 중에서 가장 크고 그리고 다양한 업체들이 이제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타이페이 사이클 같으면 그래서 박기계 대표님 잘 아시겠지만은 사이클 전시회가 상당히 크거든요. 여기 가면은 전 세계 사이클 다 나와 있고 그리고 부품이 다 있어가지고 저기 가면 모든 사이클도 다 만들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큰 전시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타이스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매년 이제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갔다 왔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중국에서 차이나 스포츠 쇼라고 지난주에 이제 했습니다. 지난주에 상해에서 주로 하는데 이것도 중국에 있는 스포츠 쪽이나 OEM 업체들이 많이 참여를 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있는 스포테크는 일본 빅사이트 이제 일본 도쿄에 있는 전시장에서 하는데 상대적으로 상당히 이제 일본은 전시가 규모가 좀 작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하는 스포엑스보다도 규모가 이제 작습니다. 작기 때문에
참고로 하실 분은 가는 건 좋지만은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전시입니다. 제가 빠뜨렸는데 타이스포 같은 경우에는 OEM이나 ODM 관련된 회사들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스포츠 쪽에 관련된 사람들은 꼭 한번 가깝고 비용도 저렴하기 때문에 추천을 해드립니다. 피보가 보니까 85년도에 처음 이제 설립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켈렌에서 이제 개최가 됐는데 아까 지금 말씀드린 제가 2001년도, 2002년도에는 에센에서 했거든요. 독일에서 작은 도시입니다. 디셀도르프에서 조금 내려가면은 켈른, 디셀도르프 그 다음에 이제 에센이 있는데 작은 도시에서 이 전시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작은 도시이기 때문에 피보 전시하면 그 한 3, 4일 동안 그 마을이라 그래야 되나요? 거기가 완전 축제 분위기가 됩니다. 그래서 식당이나 이런 뭐 호프집 같은 경우 가면은 뭐 상당히 많이 반겨주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다시 이제 켈런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상당히 도시가 크다 보니까 그런 맛은 좀 떨어지지만은 교통편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행사할 때는 69개 업체 그리고 10,000명이 참가를 하고 그리고 최근 보시는 것처럼 2019년도가 참 피크였죠. 그냥 코로나 전이 피크인데 그때는 11,000개 그리고 145,000명이 방문객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19년도보다는 조금 이제 적지만 867개 그리고 10만 명 정도 방문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부터 이제 점점 이제 다시 이제 본격적인 궤도로 이제 올라간다고 볼 수가 있겠죠. 2005년도에는 피보를 이제 피보 파워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피보 파워는 보디빌딩, 근력 이쪽 보디빌딩 하시는 분 계시는데 보디빌딩 위주입니다. 보디빌딩은 이번에도 제가 보디빌딩은 많이 다루진 않았는데 보디빌딩관이 한 3개관이 되는데 거기는 사람이 넘쳐듭니다. 거기는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빽빽하거든요. 거기는 그 보디빌딩 관련된 특히 우리 스플리먼트 쪽에 그쪽이 많아가지고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여기 같이 피보 메드라에서 뒤에 많이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헬스 쪽이나 메디컬 쪽으로 점점 이제 융합, 시너지가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저도 이걸 처음 봤습니다. 이게 전시 끝나니까 전시 때는 홈페이지도 보고 들어가 보고 하는데 전시 끝나고 나면 그냥 볼 일 없거든요. 그게 보지 않는데 이번에 이거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렇게 파이널 레포트라고 해가지고 딱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날이나 그 다음 날 해서 이제 이렇게 올리던데 그 해에 전시회에 이슈가 된 거 그걸 이제 올리는 거. 그걸 제가 번역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직역한 것도 있어가지고 참고로 이제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 나온 게 이제 헬스 무버스라 해서 보시는 것처럼 피트니스하고 이제 건강의 시너지 효과로 이제 가는 그런 관련된 업체들이 이제 많이 생기고 그쪽으로 이제 앞으로 방향성이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게이밍입니다. 게이밍은 여기도 보시면 여기 또 번역된 걸 보시면 유럽도 요즘 젊은 친구들 운동을 잘 안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을 갖다가 손에 와서 이제 고객들을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보면은 우리 그 스포츠 장비 용품이나 장비에다 게임을 접목을 시켜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는 젊은이들에게 다가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관련된 전문가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Low Threshold Prevention Tools for Everyone인데 이거는 뭐냐면 보시는 것처럼 전문 운동 선수들, 엘리트 선수들한테 적용했던 뭐 이론이라든지 장비라든지 툴이라든지 스플리먼트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한 20년, 20년 전인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다 일반인들한테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도는 낮추라는 거죠. 강도는 낮추고 예방 쪽으로 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전체적인 용품이나 장비들이 개발이 그쪽으로 방향성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피지오입니다. 우리가 그 피지컬 세라피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물리치료 피지컬 세라피 PT라고 해서 피지컬 세라피인데 유럽에서는 피지오 이걸 이제 물리치료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무슨 물리치료가 이제는 체육관에서도 제공되면 질병기금위에게서 근본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국민보험공단이겠죠. 그런 보험이 이제 피트니스하고 연계가 돼가지고 보험도 적용이 되고 지원도 해주고, 그리고 물리치료 장비들이 이제는 피트니스 짐에 이제 기본적으로 다 들어간다는 거죠.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디 앤 마인드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직역하다 보니까 이래 되어 있는데, 턱 아래로 운동하는 것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어깨를 주도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곧 브레인 외에 우리 신체 이쪽이 웨이트 트레이닝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하고 있지만은,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는 더더욱 이 마인드, 그러니까 브레인 트레이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관련된 장비들이 꽤 나왔습니다. 많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나왔는데 이제 브레인 쪽에 집중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피보에서 이거는 이제 레포트를 한 거고, 그리고 저는 이제 이거를 보기 전에 사실은 이 키워드 중심으로 이제 발표 준비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맞춰서 들어가도록 제가 이제 보고 느낀 거. 그래서 저는 키워드 중심으로 한 9가지 정도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피트니스가 헬스 프리벤션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걸 보시면은 여기 이제 그 전시에 참가한 그 회사의 개수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한 10년 전에는 당연히 우리 웨이트 트레이닝이라든지 그쪽의 장비들 쓰면서 여기 피트니스 이퀴먼트 장비 회사들이 대다수를 이루었지만은, 지금은 얘가 한 277개, 옆에 보시면은 세라피라든지 프리벤션, 리해빌리테이션 쪽이 거의 139개 많이 이제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룹 피트니스, 우리 GX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쪽 관련된 게 한 99개 업체가 참여를 했고, 웰리스, 뷰티 이게 78개, 그리고 이거는 이제 피트니스 헬스 스튜디오, 그리고 피트니스 센터에 가는 장비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센터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의 한 56개. 근데 여기서 보면 이거는 사업장 건강관리라고 그러거든요. 예전에는 워크사이트 헬스 프로모션이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코퍼레이트 헬스 매니지먼트라 해서 직장에서 직원들을 건강을 위해서 하는 그 피트니스 프로그램이라든지 피트니스 장비라든지 시설 이런 쪽에 43개가 이제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이죠. 협회라든지 무슨 라이센스 교육하는 데가 피트니스에 21개. 근데 여기는 투어리즘 하스피탈리티입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웰빙, 리커버리, 스포츠로 하고 레저 이쪽으로 이제 쪽으로 관련된 업체들이 또 점점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참고로 보시라고 켈런 이제 메세 이제 이번에 그 전시장 맵입니다. 그 두 번째로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피지오, 레하, 그러니까 물리치료 쪽으로 이제 점점 이제 변화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대표적인 이제 테크노짐이잖아요. 이건 뭐 세계적인 테크노짐인데, 여기서 보면 만든 이제 재활 러닝머신입니다. 트레드밀, 재활 트레드밀. 이거는 이제 중국 업체입니다. 중국 업체인데 이런 재활 전문 이제 트레드밀을 갖다가 갖고 나왔고요. 그리고 이짐이라고 여기도 되게 유명한 유럽의 회사인데, 마찬가지 세라피 쪽으로 해서 장비가 나오고, 그리고 폼롤러라든지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은 릴렉스 쪽이나 우리가 자가둔막 이완 요법 같은 그런 쪽의 제품들이 또 회사들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또 이것도 상당히 또 세 번째로는 리커버리 슬립테크입니다. 수면 기술이죠. 수면 슬립테크. 이게 스포츠 쪽에 관련된 업체들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가민이거든요. 가민이 이제 가민 헬스라는 사업을 이제 시작을 했더라고요. 가민 헬스라는 사업 파트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가민은 원래 GPS 업체였는데, 이게 여기가 이제 심박, 그죠? 웨어러블 디바이스 심박 쪽에 이제 전문 회사지 않습니까? 아주 큰 대기업인데, 유럽에 이제 그 에로고라는 이제 침대 회사하고 조인을 해가지고 이 침대를 만들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요, 동영상을 제가 지금 보시면, 그래서 심박으로 가민의 심박에 그 장점이 있으니까 수면의 질을 평가합니다. 요즘 심박하고 압력 센서를 가지고 이제 뒤척임을 측정을 해가지고 수면의 질을 평가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
침대에서는 그러니까 조절 그 사람에 맞게 각도를 조절한다든지 아니면 뭐 저 뒤에 보시는 것처럼 필립스에서도 나오죠. 스마트 알람이라 해가지고 조도를 조절해가지고 수면 개선에 도움을 주는 그런 이제 장비가 나오는데 사실 선수들 같은 경우에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선수들 같은 경우에 긴장을 하고 그러면 잠을 못 자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잠을 편히 못 자가지고 경기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수면 쪽으로 장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수면 리카버리 이거는 이제 컴프레션 세라피 요즘 많이 나오죠. 이쪽 이 하이퍼라이즈 우리나라에도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죠? 어떤 마사지 기구 그리고 이건 베개 쪽으로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바디 어웨어니스에서 신체 인식. 그러니까 앞서 파이널 레포트에도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바디 빌딩에서 바디 어웨어니스로 간다. 그러니까 몸을 만드는 체력, 근력을 증강시키는 것에서 이런 인지 쪽으로 이제 피트니스 산업도 이제 변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건 평형성 측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체성 감각 트레이닝, 밸런스 트레이닝을 이제 하는 대표적인 장비가 나왔고 이 디어스는 이제 국내에도 들어온 그 곳이 있는데 제품이 있는데 이거는 이거 보시면서 지금 우리 저 길세기 박사님이 그 비슷한데 이건 이제 회사에서 하는 건데 마커를 붙여가지고 런닝을 하게 되면은 카메라로 영상 인식으로 동작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 이런 데서도 부스를 되게 크게 해서 나왔습니다. 그 이런 회사들은 사실 아까 말씀드린 메디카라는 의료기 전시에서 주로 나오다가 이제는 피부 같은 스포츠 전문 회사 전문 전시회에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또 다섯 번째는 이제 마인드, 브레인 아까 말씀드린 브레인 쪽입니다. 여기 별거 아닌 같이 보이는데 여기에 이제 아마 압력 센서나 이제 블루투스 무슨 기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툭툭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뭐 옛날 이런 거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했는데 여기에 센서가 들어가지고 앱하고 연결돼가지고 이 사람의 집중도라든지 그 다음에 그 그러니까 집중력을 측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얼만큼 이 사람의 그 브레인 그 능력이 좋은가 그걸 이제 보는 이제 부스입니다. 이것도 이제 중요하죠. 앞에서는 이제 자전거가 많이 나오는 요즘 보면 스피트니스 쪽도 런닝머신 예전에 한창 런닝머신이 많이 그 유명했죠. 주류를 이랬는데 지금 가보면 자전거를 활용해가지고 다양한 운동 방법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그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BH는 가장 되게 유명한 자전거 회사인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게이밍을 이렇게 개발을 해가지고 내놨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복싱 이것도 마찬가지 그냥 치는 게 아니라 이것도 게임하고 연결해가지고 키오스크하고 연결해가지고 재밌게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게임 보시면 사실 국내에도 이런 이제 우리 스포츠 산업 기술 개발 사업에서 지원해가지고 이런 업체들이 몇 군데 있거든요. 군데 있는데 그런 장비나 그런 시스템보다는 조금 이제 업그레이드 된 건 있더라고. 근데 뭐 이런 쪽이 하여튼 제품을 갖고 있는 전시관이 별도로 있을 정도로 이제 많은 비율을 이제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장비는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죠? 지금 이제 HMD로 해서 크로스로 해서 이거는 이제 행글라이딩 그 게임을 연결해가지고 하는 거고요. 이거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여기 움직입니다. 스키 따라서 이제 게임이죠. 아까 우리 길세기 박사님이 한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이거 정확성이라든지 이런 건 떨어지지만은 하여튼 일반인들을 위한 이제 재밌는 게임을 하는 거죠. 이걸 한번 보시면 이거는 이제 말 달리는 거거든요. 엄청 세게 해요. 올라가서 정말 재밌게 이제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완전 녹초가 돼가지고. 그래서 일곱 번째는 이제 이 테크놀로지 메저먼트 제가 측정이라 했는데요.
자, 이거는 이제 파워 플레이트입니다. 우리 파워 플레이트면 진동 있잖아요. 진동 판 올라가서 뭐 진동을 하는 파워 플레이트 유명한 회사인데 거기서도 이 자전거를 내놨어요. 요거는 이제 체력 측정인데 키오스크를 보고 센서와 연결해 가지고 팔굽혀펴기라든지 윗몸 일으키기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이 판에서 할 수 있는 체력 측정 방법을 고안을 해가지고 그걸 연결해가지고 키오스크를 보고 따라해서 체력 측정이 될 수 있도록. 요거는 이제 불이 켜지면 이제 민첩성 테스트를 하는 거죠. 이 보시면 요거 파워플레이트 제품인데 참고로 많이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보여드리는 건데 이걸 이제 빨간 걸 하면 이제 당연히 운동 부하가 올라가고요. 하다가 이제 검은 걸 움직이면은 자전거가 이제 그 진동을 합니다. 그 파워플레이트의 기술은 진동 기술이잖아요. 이 차량 보면 이렇게 진동을 합니다. 그러면 속에서 오프로드를 가는 그런 이제 느낌도 들고 저거 한번 타보라는데 저는 사실 안 타봤는데 옆에 사람은 너무 힘들어 보여가지고 근데 이거 되게 힘들어하더라고. 이 진동을 하면서 이제 운동 부하를 올리니까. 그래서 이런 제품도 있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웨어러블 니어러블입니다. 이제 웨어러블은 이제 워낙 이제 지금 이제 대중화되어 있는 거고 요즘은 이제 니어러블입니다. 웨어러블 이제 차야 되잖아요. 예, 차는 것도 이제 귀찮으니까 옆에 둔다는 거죠. 둔다는 아까 스마트 알람이라든지 몸에 차는 거 싫으니까 이것도 옆에 차지 않고 사람 몸 옆에다가 둬가지고 그걸 측정한다든지 그런 이제 기술이 장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일반적인 이제 제가 봐서 눈여기게 보는데 이거는 일본 오므론에서 이런 또 체력 측정 장비를 갖다 만들었다. 그러니까 체력 측정 장비 그러면요 온라인 체력 측정 장비 그러면 사실 우리나라가 거의 대부분 온라인 체력 측정 장비가 대부분이고 사실 미국이나 유럽에는 그런 장비가 잘 없었거든요. 없는데 이번에 나가서 보니까 이런 쪽에 있는 장비들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집이나 이래 오질 못하니까 집에서 측정하고 자기 체력을 알고 싶은 그런 이제 요구가 있다 보니까 이런 장비들이 나오고 요거는 이제 요즘에 이제 SpO2 너무 잘 아시죠?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이제 시계에 SpO2 산소 포화도 이제 많이 나오는데 그 산소 포화도를 이제 활용을 해가지고 암밴드를 차가지고 운동량, 운동 강도, 산소 포화도를 갖고 그런 이제 또 이건 미국 업체입니다. 이렇게 나와서 젊은 벤처 기업인데 아주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것도 관심이 많으신 분들 많은데 이거는 대만 업체인데 웨이트 장비에 줄에다가 요 센서를 붙이니까 강도가 나오더라고요. 강도, 횟수, 당연히 횟수는 나오죠. 그리고 파워, 순발력을 해서 이렇게 앱으로 연결해가지고 계산하는 그런 회사가 여기 이제 센서거든요. 요 센서 달아가지고 요거는 뭐 크라이오 세라피 쪽이고 마찬가지 이 회사와 동일한 회사인데 페달에다가 가속도 센서하고 자기들 나름 기술이 있는 것 같은데 이 페달에다가 그 센서를 달아가지고 또 마찬가지 게임하고 연결해가지고 여기 무슨 블루투스로 해서 운동량이라든지 이런 걸 게임화시키는 그런 회사고 요거는 러닝머신 안에 들어가 있는 모터 전문 회사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처음 봤는데 다양한 모터를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딱 바디빌딩은 딱 하나만 제 사진을 넣었는데 왜냐하면 좀 이제 이 자리만 보정이 좀 많이 이제 좀 야한 사진이 많아가지고 같이 못하는데 여튼 여기는 제가 둘째 날, 셋째 날은 이제 원래 보통 둘째 날까지가 비니스 데이거든요. 그래 갔는데 셋째 날, 넷째 날은 아예 들어가지도 못하고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둘째 날 가서 이렇게 찍은 겁니다. 이것도 재밌는 러닝머신입니다. 이게 이제 이래 움직여요. 바람이 들어가가지고 상하로 움직이면서 이것도 세라피 쪽이에요. 그죠? 이것도 이제 민첩성 테스트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가 이제 피보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이제 오늘 이제 문체부에서 오신 것 같아요. 스포엑스가 조금 이제 우리 스포엑스가 우리나라 전시회인데 조금 아쉬운 면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한 두세 페이지 정도 장표를 만들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제 지금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전시회를 가기 전에 좀 최소 이제 내 관련된 업체 리스트업 해가지고 거기에다 메일도 보내고 내가 언제 갈 테니까 언제 보자든지 그런 걸 이제 내가 쭉 찾거든요. 찾는데 수백 개 회사잖아요. 아무리 그룹핑을 좀 해놓은 게 있지만은 그걸 찾아 들어가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그리고 제품이 뭐 있는지 어떤 거는 홈페이지에 잘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볼 수도 있지만 어떤 것도 그게 잘 안 나타나가지고 그런 정보를 얻는데 이제 취약한 경우가 있는데 요즘은 이런 메타버스를 활용해가지고 메타버스 전시관을 만들어가지고 미리 가서 보고 이건 항시 열려 있거든요. 그리고 전시가 끝나고 난 다음에도 보통 한 달 정도는 이걸 오픈해 놓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갔다 와도 궁금한 거 다시 찾아 들어가 볼 수 있고 거기 연결을 볼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어쩔 수 없이 해외 전시이다 보니까 말이 잘 안 통하니까 뭐 가서 편하게 물어보기도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다가 체크했다가 보는 그런 측면에서 이런 메타버스 전시에도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금방 말씀드린 AI로 이제는 이제 매칭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내 회사의 정보를 올려주면 그 내 회사와 맞는 울리는 그리고 상담이 해서 성과가 날 수 있는 그런 회사를 연결을 시켜주는 그런 이제 또 툴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것도 제일 아쉬운 면을 하는데 내년에 또 우리 동계 청소년 올림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국제적인 행사를 스포츠 전시를 많이 하는데 거기를 좀 활용해서 이런 전시를 하면은 우리 업체나 이런 데서 홍보 해외 글로벌한 홍보를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건데 그런 면은 상당히 우리가 미흡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TTS 요즘 텍스트 투 스피크 이제 뭐 요즘 이제 그 외국어 바로바로 번역해서 이제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또 툴이 있다는 겁니다. 요것도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원해 준 건데 대만의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대만을 타고 많이 연결을 해서 비즈니스 연결이 있어가지고 그것도 있지만은 대만 같은 경우에는 제가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는 대만 무역청에서 지원을 받아서 가거든요. 대만 무역청에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어플라이를 하면은 그 매칭이 되는 회사들은 우리나라 돈 한 100만 원 정도에서 숙박이라든지 거주하는 교통비라든지 이런 걸 지원해 줍니다. 지원해줘요. 그래서 우리나라 예를 들면 스포엑스에 온다 그러면 내가 스포엑스 해외의 사람이 거기에 메일을 해가지고 어플라이를 하면은 그럼 상당 부분 많이 이제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해외에 있는 사람 당연히 그 지원을 받고 오겠죠. 저도 올해 뭐 지금 앞으로 한 4번 간다 그러면 한 번이 최소 한 번에서 두 번 정도는 그 지원 프로그램을 받고 이제 가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이제 스포엑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지원 프로그램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 제가 한번 얼마 전에도 한번 물어보는데 이런 국제 스포츠 뭐 전시회라든지 아니면 우리 국내 전시회에서도 그런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있어야 해외 바이어들이 국내에 오게 되는. 그럼 한 번, 두 번 온 사람들이 꼭 지원을 안 받더라도 또 자주 더 오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데 그런 프로그램이 우리 문체부에서 있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발표 마치겠습니다.